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버스에 제가 계좌에 있던 돈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상승의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 상승한 거를 예의주시하게 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장 시작했는데 하락이 나왔어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유 없는 하락. 지금 장은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바닥은 다져져 있다. 그러면 상승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 구실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계좌에 있는 돈을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거는요, 이따가 주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뉴스죠. 현재 우리가 뉴스상에서 예의주시해가지고 봐야 될 게 바로 이 신흥국 얘기가 나오고 지금 두 개 국가가 지금 IMF에 구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 나라들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러 나라들이 갑자기 그 IMF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IMF라든지 이런 데 가기 전에 분명히 그 시위 같은 게 일어나겠죠. 폭동, 스리랑카는 굉장히 심각하죠. 반정부 시위, 뭐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게 일어나는지 한번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흥국 위기, 요걸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중국이 과연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변이가 나오는지, 지금 나온 변이들이요, 오늘 기사에 신규 확진자 중에 5명 중 1명이 BA2, 그죠? 이 BA2가, 스텔스 오미크론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 BA4하고 BA5까지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볼 때 어떠한 단어가 나왔을 때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변이. 그렇죠? 이 위에 보면 혼합형 변이, 뭐 XE,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 XJ, 뭐 이런 명이 나오잖아요. 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가지고 어떠한 그 변이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치명률이 어느 정도 높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엔데믹으로 하고 다시 한쪽에서는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런 이런 일이 생겨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 다 풀은 상태에서 지금 확진자가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엔데믹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24시간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갑자기 이 상태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늘어나는데 변이가 나와가지고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나왔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이 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유럽하고 미국에서는요 아동 간염 환자들이 증가를 한대요. 어떠한 바이러스라는데 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것도 한번 예의주시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시카고 연은 총재하고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경제에 악영향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 글쎄요. 블러드가 올해 3.5%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기사가 나왔는데 잘하면 0.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경제에 자신이 있으니까 금리를 왕창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깨지는 상태를 두고 보면서까지 금리를 올린다?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죠.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장기전이니까. 그죠? 일단은 좀 더 시간이 지켜봐야 되고, 요거에 대한 마지노선은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이때 푸틴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본이요.
51조 원대 무역 적자가 있대요. 그래 엔화 가치가 급락을 했다. 근데 지금 일본의 행태는 다르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돈을 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그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채권이 미국하고 연결돼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저도 잘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지식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고는 미국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한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엔화가 지금 130엔까지 다다랐는데 150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봐야 됩니다. BOJ에서 BOJ 금리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중국 코로나에 대해서요.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정책 재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소수 확진자도 발본색원한다는 명분 아래 봉쇄를 단행하고 강제 검사를 수없이 반복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2년을 넘으면서 피로감과 분노를 표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지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이 정부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런 나라를 봤더니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됐다, 다시 나았다 라고 했더니 다시 그 엔데믹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어떤 발판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있죠. 중국은 14억 인구 3분의 1이 감염되면 대략 한 4억에서 5억 4, 5억 명이 감염이 됐다. 인프라가 견딜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하여튼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요. 미국이 중국한테 경고를 하고 중국이 좀 위축되는가 했더니 중국은 러시아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선 협력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보도했다. 누가? 러시아 대사를 만났어요. 누가? 중국 외교부 외교부 인용 러 부부장 안드레이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미국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중국에서 쭉쭉쭉 빨아먹으니까요. 인도도 빨아먹고 중국도 빨아먹고.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한 거예요. 굳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푸틴이 핵가방까지 들고 다니는 이 와중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언론 플레이죠. 이거는 다분히 언론 플레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안 한다 그러고 공격을 했고요. 그런 어떠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핵무기 사용 안 해 그러고 핵무기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공산당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한 얘기는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솔직히 갑자기 러시아에서 핵무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핵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에 진짜 핵 한 방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 핵이 떨어졌다? 그러면 곧버스 몰빵. 공식이 성립이 되네요. 그죠?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원인 불명의 아동 간염. 그죠? 아데노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 유력 원인으로 부상. 그죠? 원인이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 심각하면 간이식을 해야 된대요. 여기죠. 심하면 간이식. 환자들은 뭐 미국 알래바마에서 1에서 6세 어린이 9명 나오고 그다음에 유럽 4개국에서도 확인되고 그죠? 인원수가 요 밑에 있나요? 인원수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온 건 아닌데 아이들 특히 한번 감염되면 심각할 정도로 증상이 안 좋은 요거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뉴 노멀 가속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이 기사가 뭐냐면 확진자 출근 허용 뭐 검사도 안 하고 그냥 일반 그 독감처럼
치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만약 베트남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는 이제 독감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건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차트를 계속 추적을 했는데 오늘 캡처를 안 했어요. 이따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글쎄요 베트남 오늘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또 궁금하네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멕시코가요 리튬을 국유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게 이제 자원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되는 겁니다. 특히 2차 전지 그죠? 요거를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다가 자원 전쟁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건지, 자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하여튼 자원 전쟁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원자재 시장은 폭등을 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죠? 그러면 뭐 주가는 안 좋은 건데, 그죠? 인플레도 심화될 거고. 근데 이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없는 나라들, 뭐 일본, 우리나라도 자원이 하나도 없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많이 있어도 이제 원재 갖다 쓰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할지. 하여튼 자원 전쟁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죠? 곡물 전쟁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원자재 전쟁이죠. 원자재 시장의 폭등. 이게 과연 기름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유가 상승, 곡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 이게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쇼킹했어요. 그리고 중국이 실질금리일 LPR, 사실 LPR이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실질 기준금리랍니다. 동결, 그죠? 동결을 했는데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그죠? 밥 먹고 나서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밥 먹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중국 경제 안 좋아진다. 근데 주도는 레버리지 샀다. 식경 이거 아까 전에 그 뉴스네요. 가이변이 끝났네요. 그렇다 그러면요.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온 뉴스하고 이거는 코스피 50입니다. 저는 코스피 50 가지고 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주들이 레버리지를 산 이유 아무리 봐가지고 뉴스를 봐더라도 이 밑에서는요 매수 대기장이 너무 많아. 빠지기가 힘들어. 이거 뚫고 내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뚫고 내려가면 그냥 정리. 그죠? 요거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그 다음에 1차 돌파선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여기서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크게 횡보를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횡보를 하든지 그죠?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에 가서 횡보를 하든지. 근데 저는 내일 쭉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오늘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내일 만약에 요 중간 마지노선을 뚫고 상단을 간다 그러면 고민해보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요 라인이 다시 2차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지, 다시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뉴스거리가 나오는지.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는 내일은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또 금리 때문에 요동을 칠 거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동을 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고 위험할 수 있고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블러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금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는 이거죠. 0.5%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는 0.5%에 950억 달러 QT 양적 긴축 950억 달러 이거죠. 요대로만 된다 그러면 호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나온 뉴스도 그렇고요. 지금 나온 뉴스가 악재라 그래도 악재는 주가에 만약에 흡수가 됐다. 지수에 흡수가 됐다. 그렇다 그러면 이 악재는 뭐 호재는 아니지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는 아니다. 다음 주 금리가 만약에 발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상단을 뚫고 나가는 상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나오는 악재가 없어요. 그죠?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악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거는 경기가 위축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소비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위축이 됐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매수 대기 자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뚫기 힘들다. 진짜 요거는 뚫기 힘들 거다. 요거 뚫고 만약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고버스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죠? 그죠? 희한하게 의미 있게 쭉 올라간 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걸 원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양봉 하나 쭉 내주면 땡큐. 그죠? 이런 식으로 양봉 하나 쭉 내주면 진짜 땡큐죠.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근데 뉴스에는 이런 게 있죠. 어제 시간에서 25% 하락했어요. 넷플릭스가요. 가입자가 줄어든다. 뭐 그래가지고 글쎄요.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글쎄요. 오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주가를 방어한 거는 저 자동차 관련주. 그 다음에 뭐였죠? 생각이 안 나요. 성장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친다 그러면 S&P 500이 견조하게 버틴다 그러면 우리 장도 그거에 따라가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요. 어제 그죠? 바닥에서 의미 있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가 좀 가나 했더니 하나도 안 갔어요. 이거예요. S&P 500. 이렇게 버텨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S&P 500을 따라 장이 그냥 나스닥보다는 S&P 500에 맞춰져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가는 크게 올라갔는지 크게 떨어지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넘버 1, 2가 넘버 1, 2, 1, 3죠. 넘버 1, 3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니까 나스닥에 가까운데 굳이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에 가까워질 수 있다. 기존에 소외받았던 뭐 자동차라든지 정유, 그 다음에 정유화학, 뭐 2차 전지, 뭐 이런 게 새롭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 관련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장주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S&P 500에 속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밑에가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떨어져도 떨어지기 힘들고 만약 떨어진다 그래도 크게 떨어지도 않고 그러면 저는 마지노선에서 손실 보는 거는 적고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는 수익이 크다 그래가지고 레버리지에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예요. 일본 막 작살난다. 오늘 기사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일본 기사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리고 BOJ는 계속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돈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환율이 저렇게 높은데도 돈을 푼다? 약간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어떠한 썸씽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일본은 상승을 한다? 그죠? 그러면 뭐 그거는 좋은 뉴스, 심각한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주가의 반이 투영이 돼야죠. 오늘 그 LRP인가요? 중국 LRP 그거 동결한다고 했는데 그죠? 지금 다 금리를 올리는 시기인데 중국의 기준금리라는 LPR인가 LRP인가 하여튼 그게 동결이 됐는데 주가는 하락. 그렇다면 중국 경제는 안 좋다. 내일 이 중국은요 내일 한번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살아 올라올지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아날지 그죠? 아니면 음봉이 나오면서 쭉 떨어질지 음봉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전저를 뚫고 나가는 어떠한 음봉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중국은 작살나고 우리나라도 작살나겠죠. 이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죠. 중국은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환율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환율이 파란색 싫어요. 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1232원. 그래도 높아요. 그래도 높고, 그래도 환율이 많이 떨어진 거는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1240원보다는 1232원이 훨씬 낫죠. 달러 지수도 좀 떨어져 있고요. 그죠? 요게 지금 6시거든요. 6시에 5시 58분에 캡처를 했는데 현재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볼 때만 해도 요게 2.9로 봤는데 갑자기 2.89가 됐네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0.6이 빠졌어요. 이게 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아요.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끝났고 항생은 그리고 저 상해가 1.35 그죠? 갑자기 막 빠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대만도 견조했고요. 니케이 견조하고요. 금값 쑥 빠졌고요. 그죠? 1980까지 봤는데 1950대까지 빠졌고 구리도 빠지고 철강서 빠지고 기름은 우리는 일단은 10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00불 100불 미만으로 빠지기 힘들어요. 만약 기름이 100불 미만으로 빠진다 그러면 기름에 한번 투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7.5까지 봤는데 7. 그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천연가스가 좀 더 많이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빠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 안정화되는 건가요? EU하고 러시아하고의 어느 안정화? 뭐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빠진다. 좀 빠져야지 좋다. 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엔화는 1300엔, 130엔까지 달려간다. 그리고 150엔. 150엔까지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정도 됐는데도 BOJ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다. 금리 못 올린다. 금리 올리는 순간 무슨 이변이 생길 거다. BOJ 금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고 닥스가 유럽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가네요. 유로스톡스 50. 여기 은행 관련돼 가지고 나온 지표로 알고 있는데 1.2%.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왜 하나도 안 올라갔을까요? 참. 그죠? 어제 상승할 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죠? 페덱스하고 GM. 거진 3%씩 다 올라갔습니다. AMD 반도체 관련 회사가 또 3.2% 올라갔고 테슬라 F 뭐 완투니까 이거는 뭐 잘 올라가겠죠. 그랬다. 어, 지금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딱이에요. 금리 글쎄요. 금리는 더 매파적 발언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블라드보다 더 강력한 매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매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올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50bp 인상 요걸로 도장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금리가 낮게 된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에 별로 안 좋을 거고 그죠? 그리고 경기에 자신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50bp에서 도장을 찍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내일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신흥국 뉴스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유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유가는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좋다 그랬죠. 100불이에요 그냥 전쟁이 났으니까 100불 한 6개월 정도 100불 그리고 수요하고 공급이 있잖아요.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 굉장히 안 좋다. 오늘 지금 유가가 빠졌잖아요. 유가가 빠졌는데 중국 경기 위축된다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쭉 빠졌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감시시킨다 그래가지고 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기름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위축돼가지고 기름값이 떨어진다?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투입 자금 중에 제 계좌에 있는 자금을 모조리 레버리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글쎄요 한 5분의 1 정도 투입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황이 더 좋아진다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또 2차 투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마통도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통도 대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 주말만 잘 견뎌주고 뉴스만 요 정도 뉴스만 나온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는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닥, 아까 제가 보였던 바닥 라인 있잖아요. 그것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홀딩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